안녕하세요 여러분, 입시 큐레이터 윤유구 인사드립니다. 2022 온라인 입설 중학 프리미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운데요. 벌써 5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뭘 해야 될지 정보가 이렇게 쑥쑥쑥쑥 들어오는 느낌이시죠? 그것들 잘 정리하셔서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선택 과목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선명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이번 강의는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중점이 될 겁니다. 그래야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 거예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팁. 재수하지 않고 현역으로 끝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되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이 2019년에 발표가 됐거든요. 여러 막 말도 안 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발표된 건 아시죠? 그래서 뭐 교육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교육부 총리가 나와가지고 정시 확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대통령이 정시 확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린 정시 확대에 반대합니다. 뭐 이게 진짜 하루 상간에 일어났던 일이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발표된 게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입니다. 공정성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라는 건지 여전히 모르겠어요. 2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그게 진짜 공정성이 강화되는 건지도 전 반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학종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학부모님도 많고 그런 학원 관계자들이 많고 내신 막. 근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이 쫙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더 빠르게 고교 학점제를 적용하겠다라고 교육부 총리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고교 학점제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리 고교 학점제를 하겠다라고 생각해도요, 현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수능 체제가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아무리 바꾸더라도 결국 학생들의 선택은 정해져 있거든요. 수능 볼 과목들. 수능 안 보는 과목들은 공부 안 하나? 그거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능 안 보는 과목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요? 쉽지가 않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안 만든 상태에서 지금 발표만 자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란만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시로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구나.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아니면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정시로 몇 명이나 갈까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정원을 한번 해봐야 된다니까요. 정원을요. 몇 명을 뽑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는 거 말고요, 부모님들이 이해하는 거 말고요,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대학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요 고등학교에서요, 흔히 말하는 입시 성적이 좋은 주요 고등학교에서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거든요. 비교과가 줄어들어서 어떡하지?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평가의 포인트가 이게 아닌데 이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랍시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진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립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금 진학하려고 하는 고등학교에서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이 싹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학하고 내 아들 내 딸이 고등학교 진학을 하도록 방과후 학교 싹 없어졌을 겁니다. 왜요? 미기재거든요. 진짜 이 말장난들 제가 진짜 정말 짜증내는 것들인데 현장은 하나도 모르고 학부모의 심정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이 무지몽매한 교육정책들이요. 미기재과 미반영이 뭘까요? 전 이거 가지고 진짜 교육부 총리랑 좀 면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시켜주겠지만. 근데 어쨌든 미기재와 미반영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이건 기재하지 않아요, 학생부에. 그 다음에 여기는요, 미반영은요, 기재는 하는데
대학으로 보내질 않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학생 전 모르겠는데 아시면 저한테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둘의 차이점 없습니다. 없어요. 대학이 느끼는 차이점은 둘 다 없는 거거든요. 그죠? 대학이 느끼는 차이점이 없는데 고등학교에서 자율동아리 대인 미반영이니까 내가 열심히 활동해 내가 입력은 해줄게. 그러면 고등학생이 열심히 참 이상적이긴 해요. 그죠? 그러면 좋죠. 대학과 상관없이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 그런 학생 이쁘죠. 근데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방과후 학교를 싹 없어집니다. 왜? 미기재 됐으니까요. 저 선생님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아직도 방과후 학교가 많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하면 매우 많습니다. 왜요?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딱 나옵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요, 방과후 학교를 많이 수강한 학생은 우수한 학생일까요? 아닐까요? 방과후 학교 수강 시간이 정말 많은 학생은 우수한 학생이다? 아니다. 아니, 이건 초등학생도 알겠다, 그죠? 방과후 학교 활동을 많이 한 학생과 많이 하지 않은 학생의 우수함의 차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걸 만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학원을 많이 간 학생들은 우수할까요? 우수하지 않을까요? 차이는 없습니다. 동의가 안 되세요? 자녀 학원 보내면서 성적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그 학원에 1등도 다니고 꼴찌도 다닙니다. 맞잖아요. 학원을 많이 보냈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죠. 엄청난 착지 현상입니다. 필요하죠. 학원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에 따라서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과외도 할 수 있고 학원도 다닐 수 있고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내가 학원을 보냈으니까 성적이 오를 거야. 택도 없는 소리예요. 네가 학원을 열심히 다녔으니까 넌 정말 우수한 학생이야. 웃기는 소리예요. 방과후 학교 활동을 많이 했냐 안 했냐는 대학이 전혀 신경 안 써요. 그 신경 쓸 이유도 없죠. 어떤 활동을 하면 진짜 우수하다 그런 게 없거든요. 대학은 그게 없는데 자꾸 그걸 준비하는 사람은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와가지고 열 많이 해야 된다더라, 상장 많이 받아야 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전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수상 제일 많이 받았던 합격생들 중에서요, 제일 상이 많은 학생이 80개 정도 됩니다. 86개 정확하게. 제일 많이 받은 학생, 제일 적게 받은 학생이요 5개요. 대학은 상장을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봐요. 의미 없는 상장이 얼마나 많은데요. 고등학교에서 뭐 그냥 무지막지하게 만들어낸 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관심 없어요 거기에. 그 학생이 그걸 통해서 얼마나 우수함을 보여줬냐가 포인트죠. 방과학교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부탁드리는데 제발 방과학교 합시다. 많이 막 그 문제 푸는 방과후 그런 거 말고요.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 푸는 방과후 의미 없습니다. 그 학원 다니는 거 별 차이 없잖아요.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냐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냐의 차이, 그거 필요하면 하시죠. 내가 좀 부족하면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방과후 뭐예요? 책을 같이 읽어주는 방과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독서 방과후, 토론 방과후, 이공계열이에요. 실험 방과후. 열심히 실험하고 열심히 책 읽고 열심히 토론하세요. 발표 방과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저 학교에서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 학생들은 면접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제는 하세요. 무조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책을 읽었잖아요. 그 책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관련 교과 수업 시간에 발표하면 돼요. 선생님 제가 이 책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냥 학생 혼자서 읽고 발표하는 거 수준, 그 수준은 어떡할 거야? 제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애들이 막 독서록 제출한 거 보면 초등학생들, 이런 초등학생들이 없어요. 근데요, 독서 방과후에서 책 읽는 방법 발표시키고 토론시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한 이해도가 쑥 올라가요.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 발표했어. 어마어마한 교과 세특이 나와요. 하세요. 이게 진짜 고등학교 생활이니까.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중학교는 완전히 다른.
고등학교만의 매력. 이 학생이 실시간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마찬가지예요. 종합의견이요. 추천서가 다 없어졌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종합의견 뭐예요? 추천서. 그 학생에 대한 그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요. 이게 끝이죠. 근데 그 추천서를 어디다 갖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어. 그럼 그 학생에 대한 평가가 그 선생님 1년 동안 그 학생을 본 선생님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어. 내가 애정을 가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종합의견이 어마어마해지겠죠.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동아리도 마찬가지고 봉사활동 마찬가지고 진로활동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정책이랍시고 만든 사람들한테 진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독서. 제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대인 미반영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등학생들이 책을 안 읽어요. 야, 책 좀 읽자. 아, 선생님이 학생부에도 안 들어가는데 왜 읽어? 일단 한 대 지어받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죠? 책 읽어야죠. 독서 활동이 학생부에 안 들어가니까 책을 안 읽는다? 그건 무식한 소리예요. 함께 책을 읽어야죠.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그렇게 책을 계속 읽어가면 이 학생이 바라보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과에서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책을 많이 읽고 제대로 책을 많이 읽은 다독이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어디서 이상한 초등학교 때부터 어디서 이상한 교육만 이상한 이야기만 듣고 하고 책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다독 절대 안 중요합니다.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 뭐 동화책 많이 읽고 그 다독 필요하죠. 근데 고등학교 때 다독 의미 없습니다. 한 권을 읽더라도 제대로. 그러니까 책 읽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근데 아무도 책 읽는 방법을 안 알려주네? 그러니까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근데 교육부가 뭐 하고 있어요? 책 안 읽어도 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버린 거죠. 되게 씁쓸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지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이러이러한 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생각하고 안 하는 순간 내 자녀의 우수함이 가려지는 거예요. 개발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는 거거든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하세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비교과에서 보여주고 교과에서 보여주고 이게 고교생활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혼자 공부한 시간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혼자 공부한 시간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대 간 학생들과 서울대를 못 간 일반 대학을 간 학생들의 차이점이요. 전체로 봤을 때는 공부 시간 자체로 봤을 때는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혼자 공부한 시간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시기별로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건 중학교 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얼마나 지속적으로 공부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냥 학원 가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고등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제대로 하면 공부가 어마어마하게 혼자서 열심히 하거든요. 왜? 재밌으니까. 아니 어떤 책이라도 상관없어요. 그 학생이 관심 있는 책 선생님 붙여가지고 방과활동 쫙 제대로 책을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공부는 재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상하게 공부를 배우고 있어서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 희망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고교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궁금한 걸 찾으세요. 그 궁금함을 학교에서 자동봉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비교과활동, 어쨌든 교내활동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렇게 해결하고 나면 경험이 축적될 거예요. 그 경험이 뭘로요? 지적 확산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적 확산이 이어지죠. 새로운 것을 알게 되죠. 발산하게 되잖아요. 지식을. 그러면 뭐예요?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요? 다시 궁금증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요. 이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순간 무조건 좋은 대학 갑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한 해에 수십 명을 스카이를 보내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이 아이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 호기심을 캐내는 게 학종의 핵심입니다. 고교생활의 핵심이에요. 내신이 조금 안 좋아도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이 학생의 역량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중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호기심, 역량들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걸 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뭐가 나와요? 다음 강의 6강에서 이야기할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교 생활을 베이스로 깔아야 선택 과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부를 통해서.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 부분 고등학교 생활과 선택 과목에 대한 마무리를 지으면서 새로운 팁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6강으로 꼭 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